네, 이번 시간은 총칙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조건, 기한, 부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1번은 조건은 효력, 발생, 소멸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불확실하느냐, 확실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에 의존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그래서 1번 지문은 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는 계산할 때입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네, 불능은 성취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란 말이 있어요.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즉 유효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유효. 네, 맞는 지문이고요. 세 번째는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조건이 되지 않는다. 네, 외부에 표시를 해야 되죠. 네,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 내심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바깥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지문은 부관이 붙은 법률 행위에서 자, 부관에 표시된 사실 발생 유무 상관없이, 자, 거기 보시면은 사실, 그런 사실이 발생, 자, 유무, 발생이 있든 없든, 네, 불문, 관계없이 묻지 않고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사실이 발생하든 안 하든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됐다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기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한. 뭐가 아니고 조건으로 볼 수 없고요. 기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불확정 기한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판례와 태도와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조건, 정조건 법률 경우에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 사실 증명 책임을 져야 된다. 네,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 합격했다는 입증 책임은 합격을 주장하는 을한테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첫 번째입니다. 정지 조건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립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네,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네, 먼 훗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달라라고 해야 됩니까? 네, 합격한 그때부터, 네,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네, 거슬러 올라가서, 네,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바로 1번 지문이 틀렸다.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발생. 다만 특약이 있다면, 당사자 계약하면서 특약을 맺었다면 소급효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구가 없는 이상은 그때부터. 자, 두 번째는 조건 성취가 미정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건 자주 나오죠. 조건부 권리는 네, 처분 또 상속도 되고요. 또 보존도 되고요.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있는 법률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네, 소극적 보호고요. 네 번째 질문은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조건이 의무자 의사에 의해만 자유되는 게 무효이다. 자,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순수 수의 조건. 너무 일방적이라는 얘기야. 내 마음이 동하면 이 아파트 주겠다. 이런 너무 일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무효라고 평가한다라고 돼 있고요. 다섯 번째는 상대방한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조건 붙일 수 있다. 네, 이익만 주는 것은 이런 경우죠. 채무 피탕감, 채무 면제 또는 유증 같은 경우는 자,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제 조건은 해제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네. 자,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네, 똑같아요. 언제부터? 그때부터지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정지 조건도 그때부터지 처음부터는 아니라는 거 똑같고요. 자, 두 번째는 조건 성취가 미정 권리 의무는 네,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없다. 방금 전에 했었어요. 뭐 여기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가서 149조 조건 기한 가서 이 조문 한번 찾아보세요. 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할 것이 다섯 번째 겁니다. 자, 조건이 이미 성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성이라고 그래요. 이미 성취, 기성. 자, 그 다음에 조건이 해제 조건. 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효가 되겠죠. 네, 참고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4번 갑니다. 옳은 질문이에요. 네, 3번은 아까 2번이 될 것이고요. 네, 4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 1번,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봤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정지조건부 매매에 대한 토지소유권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번 시험에 패스하시면 만약에 패스하면 이 아파트 증여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 훗날 만약에 시험에 패스했다면 갑은 을한테 등기 이전을 요구해 달라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등기 청구권. 근데 현재에서는 이거는 장래 등청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걸어놓으면 순위가 기재가 될 거예요. 순위가.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 해가지고 나중에 합격해서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위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위는 소급할 거예요. 그러나 물건 변동은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뭐는 올라가지만 순위 찾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순위는 거슬러 올라가지만 물건 변동은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2번 보충했고요. 자, 세 번째는 조건부 법령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그때부터지 소급하지 않고요. 자, 네 번째는 조건이 선풍기에 반합니다. 4번 질문은 불법 조건이라고 해요. 무슨 조건?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 행위가 있으면 네, 우리는 조건도 무효고 뭐도 무효고 조건도 무효고 법률 행위도 무효로 갈 수밖에 없죠.
자, 다섯 번째는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요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확정 기한으로 볼 수는 없고요. 조건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이때는 기간 약정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4번은 1번이었고요. 자, 5번 갑니다. 자, 5번 조건 기한 옳은 것 했습니다. 1번 조건은 효력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자, 장래에 확실하면 안 되죠. 불확실이 되겠죠. 자, 1번 확실의 반대말은 뭐다? 불확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야 되지 조건이 되고, 만약에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뭐가 된다? 기한. 그런 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곧바로 효력 발생하게 하는 입양엔, 자, 가족법상 행위에는요 조건이나 기한 붙이면 안 되죠. 가족법상 법률 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 이런 걸 붙여서는 안 됩니다. 재산법상 법률 행위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2번 지문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단독 행위에 자,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조건 붙일 수 있을 것이고,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일방적인 단독 행위가 있어요. 자,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는 뭐 붙이면 안 된다. 조건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외는 가능합니다. 예외는 첫 번째, 저쪽이 동의해 주거나 또는 이익만을 주는 경우, 채무 면제, 유증 같은 경우는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거, 정지 조건이 있는 법령에는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수 없다.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언제부터예요? 그때부터죠. 근데 특약이 있다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그때부터 발생하지만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종기는 마칠 종자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글자가 시기는 시작한다, 발생할 것이고, 종기는 마치는 거니까 효력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은 2번이었고요. 다음 6번 갑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비탕감, 채무 면제는 단독 행위죠.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가 아니죠. 1번 X고요.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 조건 없이 사줘야 되겠죠. 그럼 2번은 X입니다. 2번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는 뭐다? 플러스. 유효.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3번 질문도 X.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했고요. 세 번째 질문,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자동차 사주겠다. 이 계약은 뭐하다? 무효. 3번은요.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서쪽에서 뜨면 사주겠다. 불능이 정지네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자, 3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그 말의 예죠. 자, 네 번째는 혼인, 유언에는 조건 붙일 수 없다. 혼인에는 안 돼요. 근데
이혼할 때는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반 맞고 반 틀렸고요. 취소 상대 의사 표시는 조건 붙일 수 있다. 단독행위는 조건 붙이면 안 돼요. 자, 6번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7번 가겠습니다. 7번에서 틀린 지문. 네, 틀린 지문은 4번 할게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는 효력이 없다. 계속 얘기합니다. 네, 조건은 원칙. 그때부터. 근데 특약을 맺으면 예외적으로 특약을 맺으면 소급표 가능합니다. 근데 비교되는 이제 기한이 있어요. 기한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여긴 특약 맺어서 소급표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조건은 원칙 예외가 있는데 기한은 원칙 예외 없습니다. 항상 그때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4번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 조건 붙이는 것은 거래 안전해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007은 4번이었고요. 자, 1번 어음보증이죠. 네, 어음에는 조건 붙일 수 없어요. 근데 어음보증이라고 했어요. 어음보증. 어음 확실하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다는 것. 자, 물건 처분을 금지하는 조건도 자유원칙상 허용된다.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 성취 전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 가등기 설정할 수 없다. 아까 봤었죠? 가등기 가능하고요. 자, 네 번째 거,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처분 행위의 무효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성립은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다.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조건 성취된 그때부터 무효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불법행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거기다가 조건 붙이면 다 무효가 될 것이고요. 자, 9번 갑니다. 9번. 자, 설명으로 옳은 것.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다. 이거는 다 무효입니다. X. 자, 두 번째,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서 일정 기간 정해서 채무이행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표시는 무효다. 네, 두 번째는요,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누가? 을이. 그러면 법 조문상은 지체에 빠지면요,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 했는데 을이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갑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 해제가 을한테 도달이 돼야지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서 최고도 해야 되고요. 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가 두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최고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행이 없으면 별도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이 계약은 소급적 소멸한다라고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거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규칙사가 있는 거니까. 네 번째 겁니다. 조건부 법령에는 조건이 확정된 이유라고 돼 있죠. 그게 틀렸죠. 조건이 성취되기 확정 이전. 확정된 이유가 아니고 확정 이전. 그게 조건부 권리죠. 뭐 할 수 있어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으니까 4번 틀렸고요. 자, 다섯 번째는 중도금 약정 일자에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당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중도금 주지 않게 되면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 계약법 미역인데 여기서 나왔네요. 자, 특약을 맺은 겁니다. 뭐라고? 뭐 안 주면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해제, 특약을 맺었다. 그 얘기예요. 방금 전에 자, 그러면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요, 이행지체입니다. 그러면 최고 때려야 되죠. 또 해제해야 되죠. 그럼 여기 두 단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중도금 안 주면 이거 최고 필요 없고 이런 거 해제 필요 없고 그냥 자동 해제된다라고 특약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특약은 유효합니다. 이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특약이 유효했습니다. 출발했는데 만약에 뭘 주지 않았다. 중도금 안 줬다. 그러면 이 특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뭐가 된다? 자동 해제된다. 맞는 지문이. 그래서 5번 지문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할 것이 있어요. 비교할 게 뭐냐면 혹시 이게 중도금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잔금이었다면 약간 달라져요. 잔금 안 주면 자동 해제 특약을 맺었다. 똑같이 유효해요. 그런데 만약에 잔금을 안 줬다. 그러면 이 특약이 유효함으로 자동 해지된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려요. 그래서 이 중도금하고 이 잔금하고의 차이점이 다른 겁니다. 자,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이때는 그냥 바로 이행지체에 됩니다. 이행지체에 빠지기 때문에 자동 해제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잔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잔금하고 서류가 동시인 관계예요. 그래서 잔금 안 줘도 요건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 해제된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지체가 될까요? 잔금을 안 줬을 때 매도인께서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이행 지체가 됐을 때 비로소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인지 잔금인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9번에 5번은 거기 중도금 때문에 이 지문이 맞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잔금으로 나왔으면요, 자동 해제가 되지 않고요,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서류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만이 자동 해제가 됩니다. 보충 설명드린 거예요. 9번은 정답이 5번. 자,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10번은 정답이 5번이에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특약사항이 발생했다. 특약이 발생하면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자, 아니다. 채권자가 말을 해야. 자, 채권자가 말을 해야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특약이 발생하면 기한이익 상실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한편 채권자가 말을 해야지 기한이익 상실된다. 그럼 요걸 이제 형성권적, 말을 해야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연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포인트죠. 그래서 판례는 채무자를 위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지 조건으로 보지 않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로 봅니다. 만약에 이걸로 보게 되면 여기서 상실되니까 여기서 지연이자가 붙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만이 상실되면 여기서부터 지연이자가 붙는 거예요. 어느 게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연이자가 안 붙습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기 때문에 해서 10번, 5번 최근 기출문제에 자꾸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1번 지문은 계산 문제네요. 기성은 플러스, 다음에 정지도 플러스는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여야 되는데 뭐였습니까? 틀렸죠. 두 번째, 서일세 반환 조건은 해제 조건, 정지 관계없이 불법 조건은 무효. 세 번째, 조건 성취가 미진 권리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죠. 처분 상속 보전 담보.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계산 문제 보세요.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성취되지 않는다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4번이 정답. 마이너스 소멸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성취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겨요.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은 정답이 4번.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상계란 말 있죠. 상계는 상호 계산하자, 퉁퉁 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독행위는 조건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이 틀렸네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2번 어음행위, 수표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단 어음보증은 거래 안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 붙여도 좋다. 세 번째, 기한은 조건과 달리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아까 말했어요. 조건은 원칙 예외가 있습니다. 기한은 특약을 맺어서 원칙 예외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한은 특약 맺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13번 가겠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일단 정답은 3번.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있죠. 할부 매매 같은 경우에요. 자, 그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죠.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할부금 다 내야지 소유권 취득하겠죠. 두 번째, 기한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가 아니에요. 본다로 안 돼 있고요. 추정한다로 돼 있다는 거.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내용 자체가 불법이다.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도 무효, 법률 행위도 무효, 몽땅 무효. 자, 다섯 번째는 논리 모순이죠.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취에 있어 방해했으면 조건 성취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 X. 자, 맞는 질문은 3번.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한부 관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 처분하지 못한다. 똑같아요. 조건과 똑같습니다. 기한부 관리도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X. 자, 기한부 관리 침해는 불법 행위가 되지요. 기한은 채무자 위한 것으로 간주간이고 추정. 자, 네 번째, 소급표 있는 법률행위에다가 시기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번이 맞는 정답이고요. 기한 이익을 포기해도 기한 도래 같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포기하게 되면요, 기한 도래 같은 효과가 생기겠죠. 5번 X. 자, 15번 가겠습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어음행위, 수평행위는 요식행위죠.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날짜는 붙일 수 있죠. 시기, 지금 날짜. 두 번째, 기한부 권리는 기한 도래 전 처분할 수 있죠. 똑같아요.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도래하기 전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기한이익은 채권자, 채무자 어느 한쪽이나 쌍방, 특약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명할 때는 채무자 이익을 관한 것으로 추정하지요. 본다가 아니고 뭐다? 추정. 네 번째는 기한이익이 양쪽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수라면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면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혼인,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 기한 붙일 수 없고요. 네, 상속 포기도 기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정답이 5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총칙 관련된 얘기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칙은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10문제. 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물권법 들어가겠습니다. 네, 혼자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실 거예요. 네, 공부하는 방법은 자꾸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설의 정답만 기본서 찾으셔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 다 찾지 마시고 정답 해설만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찾고 또 찾고 찾으세요. 찾고 찾는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찾고 찾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그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총칙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